검찰과 검찰의 난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유시민 작가의 그 최선봉에서의 파이팅이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셀럽으로서의 이 뭐랄까 가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한마디 하면 그게 전체 언론에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그 가치는 이렇게 봅니다. 지상파, 종편 모든 유튜버까지 통틀어 가지고 언론 지형을 50대 50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근데 최근에 이제 뭐 KBS 등 관련하고 해서 김경록 PB네 뭐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방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건 검찰이 유시민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에 그걸 썼어요. 새날도 뒷조사 받았겠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대표적으로는 아마 다스베이다의 뉴스공장의 김호준 총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전 제가 봤을 때 시사타파도 필연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들여다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섭다. 유시민 이사장이 괜찮아. 우리 박근혜 때 여러 번 당했잖아요. 한 거 같은데. 괜찮아. 그러니까 했네. 했어. 찔릴 게 없다고. 아니 찔릴 게 없어도 파는 애들이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먼저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우리는 사실 검찰이 보면 듣보잡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이 방식 있잖아요. 내가 그 박근혜 때 통신조회 예금조회를 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려줘요. 정부에서 관계기관에서 알려준다고 이렇게 조회를 했다고. 그러면 뭐 니들 뒷조사해서 뭐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의도는 그런 거라니까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인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그런 건데 어찌됐건 검찰이 지금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물론 검찰 입장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기록에 남아요. 그 조회를 하게 되면 기록에 남는데 검찰은 그런 적 없다 하고 유시민 이사장은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뭐 들여다봤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추정인 거고 노무현 재단에 대한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한 팩트일 거 아니에요. 네, 취재를 한다고 하죠 요즘.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팩트 폭격기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 상황에서 이것도 진실 게임이 될 텐데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쫄았다는 게 여러 갈래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처럼 이제 그 목소리가 큰 사람이 점점 비중이 커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그 목소리 큰 사람의 흠집을 내려고 찾아내는 과정에서 살짝 들킨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도가 될 거니까 조금 더 참아야죠. 아니 이게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노무현 재단의 통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일단 노무현 재단의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 만약에 공격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노무현 재단을 후원하고 있는 회원들의 유시민 이사장을 공격하게끔 만드는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약간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찾는지는 너무 뻔하죠. 유시민 이사장이 처음에 이사장 취임하면서 한 약속이 있잖아요. 뭐 무임금 봉사하는 것이다 했는데 뭐 활동비라도 다만 몇만 원이라도 지급됐으면 뭐 돈 받고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도덕성의 흠집을 내기 위한 거겠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 털어서 불법인 건 아닌데 자신의 약속과 다른 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수 매체에 흘려가지고 막 때리려고 찾아봤는데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정할못도 이제 별건 수사가 뭔지 가려낼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별건 수사로 뭐 하나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노무현 재단을 털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 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가족들의 통장도 털었을 의심이 간다라고 했지만 그 의심은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건 제목으로 나간 것처럼요. 검찰이 국정원입니까? 검찰은요, 딱 그 방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뒷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뭔가 조그만 건수를 하나 끌어와서 그걸 한 5,000배 확대시켜서 결국은 장관직을 수행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도구로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검찰이 국정원은 또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국내 정보, 국내 파트를 아예 없앤 거 아니에요. 정치에는 개입 못하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된 것들이 있잖아. 그 고발된 건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미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 거야. 고발된 건 무슨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든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별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털어보는 거예요. 무슨 재단의 뭐 회비나 이런 것들이 유용된 건 없는지 어디로 쓰였는지 그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한 용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 국면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거를 그대로 하겠다는 의도에 가깝거든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검찰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무시했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또 조국 장관 털듯 유심 이사장을 뒷조사를 하고 하겠다는 음. 의도이잖아요. 이런 짓을 뻔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멈추지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벌이 뭐 못 준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칼로 마지막까지 썰어보는 거죠, 뭐든지. 근데 이게 그 유시민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알릴레오로 검찰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할 때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똥파리라는 세력이 유시민 이사장이 어떻게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일 뿐이지 노무현 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네가 나서서 이렇게 검찰하고 맞서서 싸우면서 노무현 재단에 이런 파열음을 주느냐라면서 공격을 엄청나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내부 정보라던가 이런 것도 그리고 그게 이제 서초동과 여의도로 집회가 나눠서 하는 것도 검찰은 다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 우리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 정도는 뒤에서 캤을 거예요. 걔네들 막 검찰청 앞에서 막 200~300만씩 모이게 만드는 주체가 됐으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검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그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역할들을 우리 시민들이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뭐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털고 해서 남는 게 뭘까요? 결국엔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응징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왜 했겠냐고요. 노무현 재단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하고 그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신호로 보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나면 검찰은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기관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안 맞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초리를 맞게 될 텐데 그때 상당히 아플 거예요. 처음 맞아본 사람일수록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검찰, 정치 검찰은 가장 후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언론과 검찰이 작당하면 전직 대통령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다고. 그때 국세청장까지 동원해가지고 노 대통령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 근데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검찰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언론들 막 수십만 개의 가짜 뉴스를 쏟아내게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인격살인한 것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바로 그게 역전돼 버리잖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사실 우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특정 시점에 가니까 거의 변호사급으로 어떤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도 검찰은
법을 사용하고 그걸 권력을 자신들이 무슨 뭐 만능의 칼처럼 쓰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눈치를 채버리잖아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어디 책상 서랍 안에다가 무슨 뭐 비자금 장부 같은 거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언론과 힘을 합치면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검찰 개혁에 그게 동력이 돼서 자신들한테 돌아오는 칼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26일 날 조국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지금 동부지검에서 있는데 시민들 저는 그게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안 끼칠 것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심지가 굳은 판사가 그 영장 심사를 하면은 법리대로 하면은 100% 기각일 거다고 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트라우마는 그런 거거든. 그 당시에 이게 100% 기각감이야라고 했는데 기각이 안 되는 경우를 봤잖아요. 그런데 왜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법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집회하고 하는 소리가. 근데 그 집회 소리가 사람인 이상은 영향을 준다고 저는 봐요. 영장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내일 대략적으로 한 3시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조국 장관은 이 동부지법에 가 있겠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판사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조국 장관에게 뭔가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공수처 설치에 밀알이 되면서 그만큼 국민들한테 어떤 자기 희생으로서 뭔가를 했는데 법원 앞에 아무도 없어. 심사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리고 심사하는 기간 동안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죠.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 구속하지 말라고 소리쳐 외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동부지법 앞에 거기가 문정역 3번 출구. 문정역 3번 출구요. 거기 가셔서 많은 분들이 소리를 내서 외쳐 주셔야 됩니다. 당신 곁에는 국민들이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현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아무리 바글바글 해봐야 실제로 그때는 도움 별로 안 된다는 말씀드려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정역 3번 출구 동부지법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되겠죠. 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대에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기소가 되면은 직위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서울대 또 장난치는 거야 지금? 왜냐면은 기소가 돼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고비가 있겠지만 하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의미가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발부가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기소가 되는 순간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하자는 짓이야 지금. 그거는 보도하는 애들이 장난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안 되고가 기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이 안 돼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판단하기로 우리는 끝까지 기소할 테다. 구속은 안 됐지만 기소는 할 테다. 기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한다고? 이게 기소 자체가 유죄의 판결이 아닌데 기소만으로 어떻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일 텐데 그런 검토를 한다는 소식 자체가 사실 좀 믿기지는 않습니다. 이 기자들이 과잉 해석을 했거나 일부러 뭐 말을 만들어냈거나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은 헤드라인 보고 딱 클릭하면서 이거 어디네 딱 하면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게 있다면 가짜 뉴스라고 하면 그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지. 조국 끌어내리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자, 조국 장관 절대 구속 안 될 거라는 말씀 일단 드려요. 상식이 있다면 말이에요.